오늘부터는 발로 읽는 역사라는 주제로 저희 답사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는 매년 2차례 이상씩 해외 답사, 주로 중국과 일본의 우리 역사 유적들을 찾는 그런 답사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간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못 가다가 약 4년 만에 올해 다시 중국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큰 주제는 잃어버린 선조, 동유족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중국의 북경을 중심으로 북경의 하북성 일대와 그다음에 그 남쪽의 산동성 일대, 이쪽에 동유족 유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유적들을 찾아다니는 약 열흘 정도의 일정이었습니다. 같이 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감동을 느꼈다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마 이런 유적 답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그런 주제에 동유족을 찾는 주제로서는 처음 시작한 답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답사기를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낭랑군 조선한 사람 무덤이 왜 북경에서 나와, 이런 주제인데요. 원래 옛날 사람들이 쓴 문헌이 있고 옛날 사람들이 남긴 유적 유물들이죠. 이 두 가지가 시줄 날줄이 맞을 때 그 부분이 확실한 역사의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문헌만 가지고 책장 앞에서 하다 보면 현장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보면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답사만 다니면서 문헌을 보지 않으면 또 그 옛날 사람들이 남긴 문헌과 배치되는 또 자기만의 생각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글로 쓴 문헌과 유적 답사가 같이 시줄과 날줄로 어우러질 때 그때야말로 역사의 정확한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10여 년도 전부터 이 답사를 쭉 다녀왔고요. 그런 답사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주장하는 바에 상당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벌써 현재 우리나라 최칭 그 모든 대학의 역사학과를 장악하고 있고, 여러 국가기관들, 역사 관련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낭랑군 하면은 어디라고 말합니까? 지금의 또 평양이라 그러죠. 그런데 평양에서 나와야 될 조선원 사람 무덤이 북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낭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낭랑군 평양설, 또는 한사군, 낭랑군은 그 한사군의 하나죠. 그 한사군 북한설이라고도 하는데, 이 낭랑군 평양설은 중국 동북공정의 핵심 논리입니다. 이것이 중국 역사 지도집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낭랑군의 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의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남도와 그 다음에 그 동쪽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그려놓고 있죠. 그래서 이 평양 일대에 낭랑군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중국 동북공정의 핵심이죠. 그 결론은 뭡니까? 역사 왜곡하는 거는 그 영토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침략에 야욕이 있으니까 역사 왜곡을 하는 겁니다. 결국 중국에서는 북한 유사시에 북한 땅을 중국이 차지하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동북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만리장성 가지고도 역사 왜곡을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한국에서 가장 방대한 사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에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전부 다 식민사관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참 불행한 국가고, 광복 80년이 되도록 영토는 일부 회복했지만, 그 다음에 역사관은 조선총독부에서 계속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민족문화 대백과 해전에서 낙랑군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시행일지는 서기전 108년이고 폐지일지는 313년이라고 딱 적었어요. 다 거짓말들이죠. 그 다음에 정의는 중국의 한무제가 서기전 108년 동리의 조선, 위만 조선 지역에 설치한 군 이렇게 써놨어요. 개설은 뭐냐면 중국의 요동지역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이건 안 믿겠다 하는 거죠. 한반도 중북부 및 남만주 일대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낙랑군의 관할지역은 오늘날의 평안남도 일대와 황해도 북부였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 사람들이 일반적, 통설 또는 뭐 정설 이런 표현을 쓰면 이거는 총독부학설이구나 라고 보면은 그다 100% 정확한 거예요. 100%. 99.9%도 아니라 100%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낙랑군의 위치가 여기에도 써놨듯이 요동지역이라는 설이 하나 있죠. 또 하나는 한반도라는 설이 2개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학은 어떤 2가지 설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우리나라 역사학은 한국 입장에서 항상 가장 불리한 거를 채택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똑같지 않습니까? 중국 동북공정 논리에 그대로 복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대로 낙랑군이 한반도 중북부 지역에 있었으면은 낙랑군 사람 무덤이 한반도 중북부 평양에 나와야죠. 그런데 왜 북경시 대흥구란 곳에서 낙랑 사람 무덤이 나왔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북경에서 공사하기 전에 역사 유적이 엄청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엄청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역사 유적 나오면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뭐 보존 지역으로 삼죠. 그런데 이때 북경시 대흥구에서 발견된 이 벽돌에 낙랑군 조선한 사람 한현도의 묘라고 정확히 쓰여진 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한현도란 사람은 539년에 사망한 걸로 묘지에 나왔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해전에서 313년에 낙랑군이 폐지됐다는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539년 그 200여 년도 후에 낙랑군 조선한 사람이라고 찍혀 나왔죠. 이때까지 낙랑군 조선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이라는 거는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저 총독부에서 말한 거짓말 그대로 지금까지 추종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는 중국도 이 역사 왜곡하는 데는 무서운 나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역사를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나라 학자들을 왜곡하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중국, 일본 학자들은 자기네 게 아닌 역사도 자기네 거로 조작하기 위해서 왜곡하는 거죠.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최악은 항상 한국 역사학자들이죠. 여기에서는 무려 129기의 고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다 깔아 뭉개고 그 위에 아파트를 세워버렸습니다. 후한 때 묘가 7기, 북조시대 묘가 2기, 이 북조시대 묘 중에 바로 낙랑군 조선한 사람 한현도의 묘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당나라 묘가 33기, 요나라 묘가 33기 등이나 나와가지고 정상적이면은 이 지역에다가 거대한 고분고원, 역사 유적지로 삼아야 되는데 불도저로 다 깎아버렸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보니까 아파트를 빼곡하게 세워놨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네한테 별로 유리한 내용이 안 나왔는데 그 핵심이 바로 낙랑군 조선한 사람 한현도의 묘라는 거에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동북공정이나 일본 식민사학이나 한국 식민사학자들 이들은 전부 다 낙랑군 조선현을 이 일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료를 살펴보면 낙랑군 조선현은 지금의 이 하북성 창녀현 북쪽 지역에 이제 있다가 그 다음에 북경 지역으로
원래부터 하북성 일대에 있다가 북경 지역으로 이제 이전해가지고 계속 이제 존속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낙랑군이 바로 낙랑군 조선한 사람 무덤이 그 평양이 아니라 바로 이 북경에서 나온 겁니다.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던 적은 단 하루도 없어요.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당시 중국에서 한반도까지 들어와가지고 자기네 군현을 설치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사실이죠. 우리나라 지금 광복 80년이 다 됐는데도 그냥 총독부 역사관 한다 그랬죠. 이 총독부 역사관이 계속 유지되는 데는 식민사학은 도제식으로 자기네 학설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 학위도 안 주고 대학 교수도 못 되고 하는 그 도제식 수업 방식에 있고, 이들이 맺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카르텔이 있어요. 그 카르텔 중에 가장 악질적인 것이 언론 카르텔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언론들이 역사 문제에서 바로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고 불신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반성해가지고 언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2016년도에 역사비평이라는 고대사 중세사 관한한 총독부 기관지가 있어요. 이 총독부 기관지에서 사이비 한국고대사와 사이비 역사 이래가지고 세칭 그 대학 교수가 아닌 사람들 데려다가 논문을 몇 편 썼죠. 그 논문의 큰 주제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조선 총독부 역사관은 영원하다. 일왕을 역사의 주체로 삼는 황국사관은 영원히 우리 민족을 지배한다. 이 논리를 펼치니까 이 보수 진보 언론 할 거 없이 조선일보에서 국사학계의 무서운 아이들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주고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에서 나서가지고 엄청 띄워줬죠. 여기에 바로 우리 사회의 이 카르텔의 구조가, 식민사관을 둘러싼 카르텔의 구조가 정확히 드러난 겁니다. 그 사람들인데요, 위가야, 규경량, 안정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만 해도 다 대학 교수도 아니었는데 그야말로 총독부 역사관 만세, 총독부는 영원히 우리를 지배하신다 라고 하니까 전부 다 교수가 됐어요. 이 카르텔이 있는 거죠. 이 조태성 한국일보 기자가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에서 논란이 됐던 낙랑군의 위치 문제는 어떻게 보나 이러니까 안정준이 지금은 이제 서울시립대 교수가 됐죠.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건 우리뿐 아니라 제대로 된 학자는 모두 동의한다. 100년 전에 이미 논증이 다 끝났다.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김재원이 100년 전이라 하니까 자꾸 친일사학 소리 듣는다. 하하. 그러니까 규경량이 그러면 200년 전 조선 실학자들이 논증을 끝냈다라고 하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역사학자로서의 발언은 하나도 없어요. 역사학자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건 어떤 사료에 나온다, 고대 사료에 나온다 이렇게 해야 되죠. 제대로 된 학자. 이게 역사 용어예요. 100년 전에 이미 논증이 다 끝났다. 논증이 끝나긴 뭐가 끝나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친일사학 요거 하나가 이제 자기네 속마음을 드러낸 거죠. 자기네 친일파 사학이라는 걸 자기 자신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한겨레 20일에서 아주 나팔수, 총독부 역사관을 나팔수 노릇을 하고 나왔는데요. 그 한겨레 20일에서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제목도 담궈보세요. 사료 몰 이해로 엉뚱한 주장하는 사이비 역사가들.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파시즘에서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상호 논중 토론을 해야 되는 거죠. 이야기가 뭡니까? 그동안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너 빨갱이야 나 종북하냐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한겨레 21과 한겨레가 우리 사회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거는 바로 이런 총독부 역사관을 대놓고 옹호했기 때문이죠. 이거 누가 썼냐? 조금 아까 바로 그러면 200년 전 조선 실학자들이 논중을 끝냈다라고 하자라고 한 규경량이가 무슨 대단한 역사인 것처럼 한겨레 20일에서 이렇게 커버 스토리 식으로 갖다가 띄우니까 오늘날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거의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료에는 뭐라고 나오나 보자는 거죠.
후한서 광무제 본기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 낙랑 사람 왕조가 낙랑군을 근거로 복종하지 않았다. 가을에 낙랑태수 왕준을 보내 공격하자 낙랑군의 관리들이 왕조를 죽이고 항복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석에서 낙랑군은 옛 조선국이다. 요동에 있다. 낙랑군은 고조선국이야. 후한사 주석자 유소가 5세기 초 인물이니까 바로 낙랑군이 있을 때 살아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낙랑군은 요동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사료 가지고 말하는 걸 갖다가 원래 무서운 아이들의 오원은 뭡니까? 기존의 고정관념, 기성세대의 관념에 도전하는 무서운 아이들이죠. 이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게 총독부 역사관 만세라고 하는 걸 갖다가 무서운 아이들이란 걸 붙여주니까 이 나라는 역사학자들도 무식하고 이들을 갖다가 전혀 반대용으로 갖다 쓰는 언론도 한심한 거죠. 하나만 더 찾아보죠. 그리고 후한서 최인열전에 보면 이제 두원이라는 인물은 최인이 과거 장원 급제자라면서 장잠 현령으로 내보냈다. 장잠 현령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주석에 장잠현은 낙랑군에 속해 있는데 그 땅은 요동에 있다. 장자면 속 낙랑군, 장자면은 낙랑군에 속해 있는데 귀지 제요동, 그 땅은 요동에 있다. 중국 고대 사료들은 다 요동에 있다 그러지 지금의 평안도 평양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토론하자 그러면 안 나오고 사이빈이 뭐 유산이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딱지 붙이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최인은 언제 때 인물이냐면 제2연도가 89년에서 105년 때 인물이에요. 아까 식민사학에서 편찬한 민족문학 대백과 해전에 낙랑군이 서기전 BC 108년에서부터 313년까지 있었다라고 자기들이 한다 그랬죠. BC 108년에서 313년까지 평양에 있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때 바로 그 시기에 살던 사람의 글에 장자면은 낙랑군은 하나의 군이 요즘의 작은 도단이라고 보면 그 아래에 읍과 면들이 있는데 전한 때는 25개가 있었고 후한 때는 18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장자면인데 그 땅은 요동에 있다라고 중국 사료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식민사학자들, 우리나라는 고고학도 또 제국주의 식민고고학이죠. 우리나라 고고학계에서 영원한 스승으로 섬기는 인물이 세키노 타다시라는 북경 공대, 그 옛날에는 건축학과를 조가 집을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만들 조자 써서 조가학과라 그랬는데 그 조가학과 교수였죠. 그런데 이 세키노 타다시는 가는 곳마다 뭐 한나라 유물, 낙랑군 유물을 이 사람이 가면은 튀어나왔어요, 유물들이. 세키노 타다시는 우연히 발견했다라는 우연이란 말을 6번이나 쓴 사람이에요. 주요한 평생에 걸쳐서 하나 발견하기도 힘든 2000년 전에 유적 유물을 우연히 6번이나 발견했다라고 썼어요. 뭐겠습니까? 총독부에서 시켜서 했다라는 양심 고백이나 마찬가지죠. 아닌 게 아니라 세키노 타다시가 자기 일기를 써서 남겼어요. 그 일기에 보면은 1918년 3월 21일에 북경의 유리창의 골동품점을 둘러보고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위하여 한나라 때의 발굴품을 300여 엔에 구입함. 이 300여 엔은 지금 돈으로 따지면 2천만 원 이상 가는 돈이에요. 일개 학자가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죠. 이 돈 어디서 나왔겠어요? 총독부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일 맑음 오전에 죽천지와 유리창에 가서 골동품을 삼. 유리창의 골동품점에는 비교적 한나라 때의 발굴물이 많고 낙랑 칠토류품은 대체로 모두 잘 갖춰져 있기에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수집함. 낙랑군이 평양에 있으면 낙랑 유물 어디서 팔아야 돼요? 평양에서 팔아야죠. 그런데 북경에서 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 역사학자들이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적의 역사학자들이면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북한 땅 욕심내고 있다는 건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면 이런 기록이 나왔을 때 드디어 오히려 낙랑군이 옛날 위만조선의 자리니까 북경까지도 옛날 낙랑군의 자리였네 라고 하는 걸 설파해야 되는데, 하여가 길을 써서라도 대한민국에 좀 유리한 자료가 나오면 길을 써서 부인하고 부정하고, 대한민국에 불리한 자료가 나오면 일제히 만세 환호하고 하는 게 이 나라 역사학자들이고 고고학자들이에요. 이 중국에서는 이 한년도에 이 비명이 나온 그곳을 갖다가 불도저를 깔아 뭉개고 아파트 짓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문제는 이런 게 나오면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중국 쪽에 유리하게 해석할까. 항상 서론 첫마디에서는 비판하는 척하고 나중에 말 다 들어보면 결국 중국 편 들고 일본 편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학에서 313년에 망했다고 하는, 폐지됐다고 하는 낙랑군이 오히려 북경에서는 539년까지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낙랑군이 평양이 아니라 북경에 있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낙랑군 조선년 사람 한년도의 명기다라고 해가지고 정확한 비명이 나옴으로써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중국 동북공정의 헛소리, 일제 식민사관의 헛소리, 한국 식민사학자들의 헛소리도 그야말로 헛소리라는 것을 539년에 세상을 떠난 한현도라는 분의 비명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명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북경에 가서 대흥구에 조그만 박물관이라고 부르기도 좀 협소한데요. 사진이나마 이렇게 찍어서 남겨놓음으로써 역사의 진실을 알 수 있게 해 준 겁니다.